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하여튼 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세 분이 다녀가셨다는데, 저희 실장님이 연락처를 안 받아놔서요. 다음에 연락 주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전국에 꽃집을 하시는 대표님들만 모여있는 협회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유튜브 할 시간도 없겠지만 어쨌든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 느낀 건데 사람이 약간 교만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 너무 감사했고 늘 제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요. 저 아마 강의 들었을 때 마인드 컨트롤 얘기를 제가 잘 할 텐데 제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제 스스로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얼마나 그동안 잘났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네가 하는 일을 잘 해왔는데 교만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많이 다스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오늘 그 교회 꽃을 준비를 새벽 한 1시 정도에 어제는 제가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오는 길에 그냥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자면 얘가 그 다음날 제가 성전꽃꽂이를 할 건데 물을 안 먹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 교육기관에 가서 다 잘라서 담가놨다가 그리고 집에 갔는데 잠이 그렇게 오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중책을 맡다 보니까 잠자는 순간까지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게 됐고 어쨌든 제가 임기 동안에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 우리 그 화원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가 꽃을 만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꽃집을 했고 꽃집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막 스쳐가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 배종구가 죽어서 꽃 쪽에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면서 얻은 성품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주변의 자녀들을 보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제가 얼만큼 잘 살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거 역시도 저한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잔소리 하면 저 선생님 꽃을 왜 안 꽂고 이렇게 말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강사님들 뭘 하면서 강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그런 꽃수다, 제 별명처럼 꽃수다잖아요. 그래서 꽃수다처럼 꽃 이야기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제 삶의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살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안 됐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저의 어떤 특별한 그런 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워낙에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봄이 벌써 왔어요. 내일 모레면 명절도 지나고 곧 새싹이 트고 이럴 건데 어쨌든 우리 나라에 사는 거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이고 지금은 복리후생들도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또 이렇게 환원하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런 건 전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제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꽃을 꽂아볼 건데요. 자, 어느 선생님이 제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선생님 조그만 보조 탁자를 옆에다 놓고 하면 허리가 덜 아플 텐데 그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협착증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개나리가 아닌 산동백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생강나무. 제가 몇 년 동안 꽃꽂이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생강나무를 통해서 꽃꽂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향기에 너무 반해요. 이 생강나무는 봄에 산에 처음 알리는 꽃이에요. 산수유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산수유보다 이 생강나무가 더 빨리 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봄에 산에 파릇파릇한데 연두색으로 이렇게 싹이 나거든요. 한번 이렇게 저희 식물원에 가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약간 연두색으로 있는 그 나무 이름이 뭔가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롱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봄에 가장 먼저 잎이 나는 그런 식물이라고 했는데 꽃이 가장 먼저 피는 게 생강나무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시장에 다니다 보면 이 생강나무가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수유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어요. 색깔만 좀 비슷하지. 그런데 이렇게 몽우리를 갖다가 성전에 꽂으면 정말 이 좋은 향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한 수요일 정도의 성전 꽃꽂이를 준비하시면 얘를 갖다 미리 약간 미지근한 물에 밑에 잘라서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오늘 주일날 제가 꽂을 때 이런 상태로 되면 주일날 우리 교회 안이 아마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막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 오니까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향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도 늘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 뭐요? 고래도 춤을 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수다를 좀 떨면서 제가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기는 정사각형 화기고요. 그리고 플로라폼을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좀 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넣었는데 밑에 뭘 깔았냐면 침봉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마찰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꽂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꽂을 거냐면 저희 교회는 거의 이제 이 단상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높게 꽂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낮다 보면 뒤에서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꽂으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돼 있는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는 이렇게 그 타원으로 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아래서 설교를 하셨고 위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꽃꽂이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사방화 형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방화 형식으로 한다면 너무 안 어울리죠.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단상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하시면 좀 높이를 좀 작게 하시면 되겠고,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다면 높이를 좀 높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화기도 그때에 따라서 높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흰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꽂아서 조금만 높게 하면 정말 멋스럽게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뭐 이렇게 잡동사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들으시면 섭섭해 하실걸요 아마. 자, 이게 산수유하고 좀 달라서 산수유는 이 수피가 굉장히 거칠고 이 형태들이 잘 선만 이용하면 고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격가지를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얘는 가지들이 뭐처럼 생겼냐면 약간 진달래 같은 느낌의 가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산수유의 향기가 좋다는 거. 아니, 산수유가 아니죠. 산동백. 그 다음에 생강나무. 네. 향기가 제가 이렇게 꽂으면서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꽂을 때는
사선으로 잘라서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실 때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자르다가 여기 목이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를 딱 잡고 칼을 깊이 넣고 한번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저희 지금 힘들어 보이는지 보세요.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잘 잘려진답니다. 그래서 요령이에요. 요령. 예전에 제가 대기업에 이제 꽃꽂이 강의 나갈 때 보면 이런 거 이제 그때는 동양 꽃꽂이만 했거든요. 아, 우리 학생들이요. 이런 나무를 가져가면요. 못 잘라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맨날 잘라달래요. 그 잘라주면은, 선생님 기운 되게 세다 이래요. 기운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하는 어떤 업무의 전문가들은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분들은 잘 하시듯이, 저 역시도 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잘 자를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 내가 가르쳐 드렸죠, 아까? 네.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꽃꽂이 하다 보니까 내가 손목이 다 나갔어. 그런 분들은 잘 못 자르셔서 그렇거든요. 자, 사방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철 저도 가끔 잘 쓰죠. 그래서 소철로 이 가지 선들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이제 꽃 넣을 때도 표현하고자 해서 제가 얘네들을 다시 어느 분이 저보고 꽃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양쪽으로 꽃을 꽂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쪽만 꽂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끔씩은 뭐 이렇게 스케일도 높게 하려고 그러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꽃을 양쪽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렴하지 않나요? 시장의 꽃값이. 자, 이렇게 소철을 넣으면 이런 선들이 뭔가 이제 어수선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진한 색을 넣어주다 보면 이렇게 집중이 돼서 전체의 어떤 스케일이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면요, 시장에 가서 꽃을 살 때도요, 꼭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요. 이거 보세요.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튤립인데 겹 튤립이에요. 향기는 없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겹 튤립을 조금 앞쪽으로 좀 표현하면서 다른 것들을 할 건데, 이 소재들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예쁘기 때문에 중간에 넣다 보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우선 이 겹 튤립을 넣을 거고요. 얘는 제가 이렇게 길어나잖아요. 그래서 꽃꽂이 할 때는 여러분들 긴 거 쓰시는 것보다는, 긴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드린다거나 그런 거 쓸 때는 튤립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꽃꽂이 할 때는 얘네들이 길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꽃 꽂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꽂아요. 자, 요게 이렇게 튤립만 꽂아도 예쁘죠? 자, 이 튤립하고 똑같은 얘는 이제 흰색.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오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얘는 이제 흰색 카네이션인데 노란색 물을 들였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꽃집에 가면 뭐 이렇게 컬러별로 뭐 세상에 보이지 않은 뭐 파란색, 녹색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물을 올리기도 하고 밑에서 이제 물에다가 그 컬러된 물감을 들여서 올리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물을 세게 들여서 이게 도대체 생화가 좀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뒤쪽에까지 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몇 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스케일이 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방사형처럼 이렇게 좀 퍼져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그 소철이 없었다면 얘네들의 표현이 이렇게 확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철의 진한 녹색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노란색이 더 확 튀게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자, 얘는 금잔화입니다. 금잔화. 노란색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물어보는 그 질문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동색이냐, 유사색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은 유사색이라고 불러요. 동색은 똑같은 색 중에서도 톤이 밝거나 어둡거나 이걸 가지고 동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컬러가 이런 컬러가 유행이에요. 약간 주황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인데. 그리고 늘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보라색, 특히 여자분들은 보라색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보라색들은 대부분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다 예쁘게 꽃을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는 보이지만 저 먼 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면 훨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튤립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자라나는 게 아니라 금호초처럼 빛을 향해서 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금잔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문으로 싸서 이렇게 쭉 펼친 다음에 물을 담가 놓은 다음에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좀 밑으로 축축 늘어지는 형태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양동이에다 담궈서 얘네들이 모양이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꽃꽂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꽃의 그런 성질들도 잘 알아야 되겠구나 느끼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지식을 아는 것과 경험해서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배웠던 것들도 막상 이렇게 현장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분들이 그러잖아요.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다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저만 아는 걸까요? 자, 굉장히 크죠. 저는 바쁠 때는요, 밑에서 확 잘라가지고요, 막 이렇게 넣어요. 어떤 때는 막 10분 안에 꽃을 꽂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죠. 그래도 어떡해요. 어느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백화점 쇼핑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도 감사한 건 남에게도 베풀고 그런데 행복감이 없어요. 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왜 행복감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목표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죠.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좋은 데 가든 안 가든 그런데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해서 집도 정말 이렇게 뭔가 꿈이 있으면 하나씩 이루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아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옆에 보신 분을 보니까 집에 뭐 아침 일찍 아줌마가 와서 일해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어떤 목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가진 걸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 이런 것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저는요, 잠자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시간.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일이 많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돈 많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제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되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퐁퐁이라는 국화입니다. 얘를 조금 더 길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수다가 많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수다가 막 생겼어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너무 있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뒤쪽으로. 자, 얘는 세상에 얘가 있죠. 비닐 안에다 쌓이다 보니까 뒤가 떨어진 거 있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뒤는 떨어졌는데 앞모습은 또 볼만하게 그냥 그대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단위, 얘는 퐁퐁은 5개거든요. 자, 굉장히 화려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축하 뭐 이런 거 할 때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화환이 하나 들어왔는데 다 조화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언니 이렇게 언니 이 화환 좀 치워줄 수 없어요? 그래. 그런 거 못 치운다. 그런데 또 꼬챙이라 생각난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조화 화환이라고 그래서 신화환 제가 가끔 강의 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데, 그런 화환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신화환이 보내왔어요. 얘 버릴까요? 갈 때 하나씩 빼갖고 와서 우리 집에다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뭐 그런 조화하는 가격이 뭐 쌀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는 주셔야 그래도 좀 품위 있게 그렇게 꽂아지게 되죠. 조화환을 또 쓰다 보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꽃 하시는 분이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그래도 품위가 있는 그런 조합 화환을 버리고 품위가 있는 그런 생화환을 조금 이렇게 영업하시면서 고객들한테 좀 권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제 뭐 미용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개업을 하면 다 이제 거기 들어 있잖아요. 음식 요식업 뭐 중앙에 뭐 이런 데처럼 꽃하는 분들도 뭔가 단결이 돼야 우리가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꽃 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돼서 꽃가게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같이 뭔가 협력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그래서 꽃가게를 하는 사단법인은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화원협회. 예, 아마 인터넷에 치시면 아마 위에 나올 거예요. 한국화원협회. 예, 치셔서 회원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찾아서 제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때는 어찌나 까다로운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가입하시고 싶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지부에 있는 지부장님, 지회장님들이 이제 승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꽃수다 맞죠? 재미없나요? 저는 이렇게 꽃수다 떠는 게 저한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사이에 안개를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또 이렇게 가끔씩은 한 번씩 써줘도, 우리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 가끔씩 이렇게 다른 음식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 예, 먹으면 잘 또 색다르잖아요. 예, 그렇듯이 오늘은 조금 동영상이 길 수도 있어요. 우리 중간에 우리 장로님 오셔서 수다도 떨었고 막 제가 막 다른 데도 쳐다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산동백 한번 꽂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에 뭐 그린은 별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린이 들어가지 않아도 뭐 공간을 다 꽉 채웠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사실은 편백을 갖고 왔는데 편백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숨차게 달려왔어요. 다른 때보다는 동영상이 좀 길어도 이렇게 퍼포먼스 하지 않고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 듣듯이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배정구였습니다.